어젯밤 신문기사에 싱가포르 복지부 장관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요. 일부 기숙사에서 검사 없이 격리 치료소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옮기고 있다는 기사가 엊그제 나가고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4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 2,900명 정도가 검사의 맥시멈이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하루 최대 8,000명까지 검사를 늘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에센셜 워크를 하는 해외 노동자들과 요양원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시설 그런 데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단 감염 확진율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한해서 증상이 보이는 사람들을 검사 없이 격리 치료소로 이동시킨 건 최대한 빨리 격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격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캐파를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테스트가 개인의 책임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많이 할 테니까 각자 개인도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위생 철저히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스트 수를 점점 늘리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자들이 회복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러면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 거냐고 질문을 했나 봐요.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함께 새로운 부지가 개발될 거라고 해요.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엑스포나 아니면 창의전 시간이나 이런 데 임시 시설을 이용해서 가벼운 증상 환자도 거기서 수용을 하지만 다 나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바로 숙소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어딘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기적으로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면 또다시 너무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시 재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년, 2년 안에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기숙사 등을 더 지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한 방에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연장되면서 미용실하고 이발소, 디저트나 음료수를 파는 가게들 그리고 펫샵들이 영업 금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외에 또 추가로 영업 금지를 당한 곳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소가 그건데요. 연락을 해서 48시간 내에 영업을 금지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이 결정의 이유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외하고 지역 감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신문에 나왔었는데 정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김에 더 확실하게 잡아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소 중에 도요타하고 스즈키는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도요타 스즈키 쪽 싱가포르 CEO가 정부의 모든 지침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정부의 승인이 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거치면서 일을 진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 계속 정부에 메일을 보내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 거니? 이게 너네들 정책에 지금 어긋나는 건 아닌 거니? 이러면서 계속 확인을 받으면서 그동안 일을 해왔던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그 영업 금지 대상에서 도요타랑 스즈키랑 빠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컴포트 델그로라고 이게 택시 회사거든요. 여기 정비소도 비상수리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통보받아서 48시간 내에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지금 포드 CEO는 본인들이 군대랑 경찰에 차량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비소 수리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다가 지금 어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회사에서 하는 정비소 말고 개인이 하는 정비소도 있잖아요. 개인 정비소를 하는 사람이 원래 직원이 5명이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람들을 줄여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2명으로 줄여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대요. 그 정비소 사장님은. 정부는 차량 운행이 80%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소 영업을 금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필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비소뿐만 아니라 타이어 샵들도 수요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나 봐요. 근데 타이어 샵들도 다 문을 닫는데 그중에 스탠포드 타이어만 열었는데, 왜냐면은 이 스탠포드 타이어의 고객들이 싱가포르 버스나 뭐 이런 에센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고객이라서 스탠포드 타이어는 계속 문을 연다고 합니다. 본인 차가 도요타나 스즈키가 아닌 다른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차 운행을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괜히 차 운행했다가 차가 망가지면 당장 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홈이라고 빈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1명이 확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1명 확진되고 나서 그곳에만 계속 머무르지 않고 4주 안에 집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167명을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서 14분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격리가 되었고, 그리고 접촉자들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아시아에서 새로운 승무원 슈트를 만들었는데요.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PPE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행기가 많이 운행 안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언젠가는 조금씩 비행기 운행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할 때 불편은 하시겠지만 이런 거 입고 하면 그래도 심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 거를 입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댕기 열랏을 받을 수 있는 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완 서비스 앱이라고 다른 용도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에도 댕기 열랏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뭔가 뜨길래 봤더니 댕기 열랏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완 서비스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프로파일에 가서 세팅을 클릭하시고 댕기 클러스터를 켜놓으시면 돼요. 여기 댕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레인폴 is heavy라는 거를 클릭해 놓으시면 싱가포르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 전에 열랏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PSI를 켜놓으면 헤이즈가 심할 때가 있거든요. 헤이즈가 심할 때는 도대체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매일 확인을 하거든요. 이 PSI도 켜놓으시면 헤이즈 열랏을 받으실 수 있고요. 완 서비스 앱 들어가셔서 윗부분을 클릭하시면 그날 온도랑 PSI 지수, 미세먼지, 그리고 댕기 클러스가 떠요. 이걸 클릭 안 해도 열랏 상황이 생기면 핸드폰에 열랏이 뜨니까 그때그때 보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 3개랑 거실이랑 거의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세가 요즘 너무 걱정되잖아요. 근데 혹시 전기회사 아직 안 바꾸신 분 있으면 전기회사 바꾸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싱가포르 전력에서는 전기세가 킬로와트당 GST 포함해서 24불 63센트고요. 제가 사용하는 전기회사는 킬로와트당 17불 98센트거든요. 전기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올렸었는데 이 전기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영상 제일 끝에다가 올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기회사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전기세인데요. 지금 사는 콘도가 베란다가 없거든요. 오래된 콘도라서. 그래서 빨래를 건조시킬 데가 없어서 건조기를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돌리니까 그것 때문에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회사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50불 리베이트를 주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레퍼럴 코드란에 소개자 전화번호를 넣으면 추가로 20불 리베이트를 받거든요. 그럼 총 70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70불은 전기세 낼 때 자동으로 전기세에서 70불만큼이 차감이 됩니다. 저는 한번 20불이 차감이 안 돼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또 그 다음 전기세에서 차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 전기회사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기회사 바꾸셔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